아유, 공짜로 알려줄 수 없는데. 선순 채널을 위해 꼭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은 특별히 한턱 쏘겠습니다. 오케이? 잘 들어주십시오. 자, 법학, 특히 로스쿨에 있어서 답안지 작성 요령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맞죠? 네. 자, 법학은 핵심이 3단 논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사실이 먼저 확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서 거기서 법적 쟁점을 찾아내서 그 법적 쟁점에 맞는 법률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것이 법조인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거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법학자들이 일해요. 그러니까 답안지도 똑같은 구성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3단 논법으로 가는 것인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실제 재판에서는, 실제 소송에서는 사실 확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판의 핵심은 여기에 쏟아붓는 거죠. 즉 증거를 통해서 돈을 빌려줬다, 빌려주지 않았다, 매매 계획을 체결했다, 안 했다, 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로스쿨 시험에서는 그 부분은 사실상 거의 다 주어져요. 그래서 증거를 통한 사실 확정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로스쿨에 있어서의 시험 문제는 확정된 사실을 전제로 그 다음에 결론을 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 주어진 사실, 사안이라 부르죠. 우리가 그 사안에서 빨리 법적 쟁점을 캐치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캐치해낸 법적 쟁점에 맞는 법률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때 법률은 어디로 가야 되죠? 법조문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법조문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해석의 최종 권위 있는 자는 누구죠? 대법원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법률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면은 답안지의 기본적인 구성은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첫째, 쟁점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주어진 사안에서 쟁점을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때 첫 번째 제목을 우리는 문제의 소재 또는 쟁점 또는 논점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목에 걸맞게 주어진 사안 속에서 법적 리걸 이슈들이라는 법적 쟁점들이 무엇이다 하는 부분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서 이제 법리가 적용되는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을 달아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법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법리 적용할 때 주의할 것은 학설을 너무 많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잖아요. 문제 해결은 결국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판례의 결론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외에는 학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안 돼요. 많은 답안지를 보면은 학설 쓰다가 끝나요. 시간 다 잡아먹어요. 분량 다 잡아먹어요. 진짜 중요한 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학설도 언급할 필요가 있지만 주대 부분은 판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에 나타난 법리 전개를 여러분이 답안지에 표출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판결을 많이 외워야 돼요. 특히 나는 판결 그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또는 더 완벽을 갖춘다면은 이유 부분에 나오는 문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암기해서 그 부분을 답안지에 표출시키면은 답안지를 채점하는 채점관으로 하여금 이 친구는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확 주게 돼요. 그리고 정제된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죠. 실제 답안에 이제 작성할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에 쫓겨서 쓰고 싶은 것을 못 썼다고 나중에 하소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정제된 표현을 쓰는데, 정제된 표현은 어떻게 쓰느냐? 판결 이유에 나타난 또는 판지사항 내지는 판결 요지에 나타난 문구를 그대로 쓰면 완벽하게 재현되는 거예요. 그럼 채점가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돼서 고득점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법리 적용에 따른 결론, 즉 사안이 해결이 되겠죠. 문제 해결이란 제목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간단해집니다. 하나 더 첨부한다면 결론 부분에서 판결을 따랐을 때,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건 학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잖아. 그때
유력설이라든가 학설과 판례가 부딪힐 때 학설의 입장을 좀 더 써주면 더 좋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그걸 여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준다. 그러면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A+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다면.